이번 시간은 제2과목 세정이론 중에서 제2장 피복의 5점 시간입니다. 5점이라고 하면 때를 얘기하죠. 자, 첫 번째, 5점의 분류, 때에는 세 가지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수용성 5점이라는 것이 있고 유용성 5점 그리고 불용성 5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불용성 5점은 다른 말로 고체 5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5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수용성 5점. 수용성 5점은 물이나 세제로 쓰면 쉽게 지워지는 5점을 수용성 5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용성 5점도 너무 오래된 것은 살짝 표백약품 처리 같은 것을 해줘야 되겠죠. 수용성 5점은 예를 들면 사람의 땀이라든지 혈액, 피, 커피, 간장, 과즙이라고 하면 오렌지 주스 이런 걸 얘기하겠네요. 알코올류, 각종 술계통이죠. 단백질, 우유입니다. 자, 이렇게 때 자체에 기름기 성분이 없고 물이나 비누로 쉽게 씻으면 지워지는 때들을 우리는 수용성 5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유용성 5점은 물이나 세제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유용성 5점은 기름성 때이기 때문에 기름성 때는 기름용제, 유기용제로만 지운다 그랬죠. 그래서 유용성 때는 유기용제에 의해서만 지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유기용제로 빨래하는 것을 우리는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때 자체에 기름 성분이 있는 때, 예를 들면 주방에서 쓰는 식용유, 여자분들의 화장품, 그다음에 건물에 바르는 각종 페인트, 또 뿌리는 페인팅을 레커, 니스라고 하면 바닥 장판 같은 데 바르는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것을 니스라고 하죠. 그리스는 각종 기계와 기계 사이에 집어넣는 기름, 윤활유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왁스는 구디약이나 혹은 양초 같은 것들을 왁스라고 하고 있고, 인주, 도장 찍는 빨간 거, 배기가스, 자동차 뒤에 나오는 흰 연기를 배기가스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기름성 때들을 유용성 5점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불용성 5점인데요. 불용성 5점은 물이나 세제에 의해서도 녹지가 않고 유기용제에 의해서도 지워지지가 않아서 별도의 특별한 화학적 방법으로만 지워지는 때를 불용성 5점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표백자 같은 그런 화학약품을 쓰는 것을 말하겠네요. 자, 불용성 5점의 예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점토, 흙이죠. 흙물 또는 시멘트물, 또 붓글씨 할 때 쓰는 먹물, 쇠붙이에 붙어있는 녹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름, 고기나 무슨 타이어 같은 고물 같은 거 태울 때 불완전 연소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죠. 그런 것들을 그름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매연이라고 하면 자동차 뒤에 나오는 배기가스가 수분을 만나서 끈적끈적하게 된 것을 매연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좀 특수한 때들을 불용성 5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점의 종류 세 가지, 수용성 5점, 유용성 5점, 불용성 5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각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이나 세제로 잘 지워진다, 유기용제로 잘 지워진다, 화학적 방법으로 지워진다 이런 것들이 있고, 각각에는 어떠한 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어떤 식으로 때를 지우느냐? 자, 때를 지우는 방법은, 자, 털기, 툭툭 터는 거죠. 그 다음에 두드려도 때가 잘 지워집니다. 솔 뒷면으로 툭탁탁탁 두들기면서 때가 지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물빨래, 자, 세제 빨래, 기름성 약품인 유기용제 빨래, 화학적 약품인 흡액제, 자, 이런 여러 가지 때를 지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이 세제
세제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오염의 부착 원인이란 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때가 왜 내 옷에 묻느냐 하는 것이죠. 때가 내 옷에 묻는 원인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오염의 부착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원인, 자, 첫 번째 기계적 부착부터 5번째 분자간 인력에 의한 부착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적 부착. 기계적 부착은 다른 말로 물리적 부착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은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때가 붙는 것이다. 툭툭 털면 지워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먼지가 많은 공사 현장 옆을 제가 지나갔을 때 공사 현장에 있는 수많은 먼지가 제 옷과 지나가는 제 옷과 그냥 부딪히면서 먼지나 때가 붙는 것을 기계적 부착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정전기에 의한 부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일감역에서 우리는 합성섬유나 또는 화학섬유 이런 것을 배웠죠. 그 당시에 배울 때 합성섬유, 화학섬유는 수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옷을 벗거나 입을 때 찌릿찌릿 정전기가 일어난다고 배웠습니다. 정전기를 다른 말로 대전이라고도 하죠. 자, 화학섬유나 합성섬유에서 정전기가 발생하면서 정전기 주위에 있던 먼지가 와서 달라붙는 것을 정전기에 의한 부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유지결합에 의한 부착이라고 있습니다. 자, 유지결합에 의한 부착은 기름 성분 때문에 천이나 때에 기름 성분이 있어서 기름 성분끼리 잘 달라붙기 때문에 때가 묻는다 이런 뜻이고요. 자,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은 기름으로 지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때들은 반드시 유기용제로 지어진다.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화학적 결합에 의한 부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섬유와 때가 화학결합, 다른 말로 이온결합에 관한데 화학결합, 이온결합으로 부착이 됐다 이런 뜻이고요. 영구적, 굉장히 오래된 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화학적 결합은 때가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표백제 같은 화학약품을 써야 지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면이나 레이온, 모, 견 이런 것들에 좀 잘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이 화학적 결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옷에 처음에 커피 한 방울이 묻었을 때 이 커피는 수용성 오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이나 세제로 금방 잘 지워집니다. 하지만 이 커피 한 방울을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이렇게 장기간 놔두면 그 커피가 원단, 천과 화학적으로 완전히 세게 결합을 해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때를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5번째 분자간 인력이라고 하면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잡아당기는 힘, 분자간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때가 내 옷에 묻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물질들의 분자 사이에는 서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섬유의 분자 또 때의 분자 이렇게 두 개의 분자는 가만히 놔둬도 서로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옷에는 때가 와서 달라붙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자간 인력에 의한 부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종종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오염의 부착원인 5가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5가지 중에서 이 앞글자 기, 정, 유,
화, 분. 자, 이 5가지를 기억을 해주면서 전체 5가지의 그 낱말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거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단어들은 이렇습니다. 기계적 부착은 다른 말로 물리적 부착이라고도 한다.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발생했다. 그래서 물리, 마찰 이런 말만 나오면 답은 기계적 부착입니다. 자, 정전기에 의한 부착은 합성섬이나 화학섬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요. 또 정전기, 대전이란 말도 나와야 되겠죠. 유지결합에 의한 부착은 기름 때문에, 기름 성분 때문에 때가 묻는 것이고 반드시 유기용대를 써야만 지워진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화학적 결합은 섬유와 때가 화학적으로 완전히 달라붙은 것을 얘기하고 좀 오래된 때고 표백제를 써야 지워진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분자 간 인력에 의한 부착은 두 물질의 분자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라고 하죠.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것 때문에 때가 붙는다. 자, 이런 글자들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섬유별 오염 순서, 섬유별 제거 순서 이것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오염 순서라고 하면 때가 어떤 천이 잘 묻고 어떤 천이 잘 안 묻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제거 순서라고 하면 어떤 천이 때가 잘 지워지고 어떤 천이 때가 잘 안 지워지느냐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오염 순서 먼저 살펴보면요. 자, 맨 왼쪽에 있는 이 레이온이라는 천이 가장 때가 잘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때가 잘 안 묻어서 양모, 맨 끝에 있는 양모란 천이 때가 가장 잘 안 묻는다는 거죠. 순서는 레이온, 마, 아세테이트, 면, 비닐론, 견, 나일론, 양모 이런 순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를 다 암기하기는 좀 힘들어서 제가 6글자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레마면, 견나양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거 순서죠. 잘 지워지는 순서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양모천이 가장 때가 잘 지워지고요. 그다음에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때가 잘 안 지워져서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이 견이란 천이 때가 가장 잘 안 지워지는 천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양라면, 레마견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암송하기 편하게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맨 끝에 있는 천들을 기억을 잘 해야 되겠죠. 오염수 중에서는 레이온, 맨 끝에 있는 양모. 레이온이 가장 때가 잘 묻는다. 양모가 때가 가장 잘 안 묻는다. 그리고 순서는 이런 순서다. 또 제거 순서는 맨 왼쪽에 있는 양모란 천이 가장 때가 잘 지워진다. 견이란 천이 때가 가장 잘 안 지워진다. 이 순서는 이런 순서다. 이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로 재오염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재오염이라고 하면 한번 옷에서 떨어진 때가 다시 달라붙는 것을 재오염이라고 하는데요. 재오염도 시험에는 종종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재오염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라고 하면 뜻이란 얘기죠. 재오염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죠. 재오염의 뜻. 자, 세탁 중에서 옷에서 한번 분리라고 하면 떨어져 나간 거죠. 옷에서 한번 떨어져 나갔던 때가 다시 옷에 붙는 것을 재오염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재오염의 현상. 재오염이 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뜻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탁 과정에서 용제나 세제 중에 분산된 더러움이 잘게 쪼개진 때가 세탁물 옷에 다시 부착돼서 흰 색깔이나 색깔 있는 그런 옷들이 거무스레하게 회색 기미를 띈다. 요 거무스레한 회색 기미를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거무스레한 회색 기미를 띠면 이것을 우리는 재오염의 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아주 시험에 종종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재오염의 원인에 대해서 학습을 하십니다. 재오염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부착, 흡착, 염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종종 잘 나오기 때문에 앞글자만 따서 부흡염 이렇게 암기를 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부착이라고 하는 것은 용제의 청정화가 불충분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정화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좀 더럽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빨래물이나 헹군물 이런 것이 더러워서 때가 잘 못 빠져나가는 것을 부착이라고 하죠. 자, 이럴 때 우리는 깨끗한 물에 잘 헹구면 그때는 지워지겠네요. 자, 이런 것을 부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흡착, 달라붙는다는 것이죠. 흡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흡착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전기, 점착, 물의 적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흡착에는 앞글자만 따서 정점물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잘 시험에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전기는 찌릿찌릿하는 정전기 때문에 때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붙는다는 얘기고요. 점착은 끈적끈적한 성분 때문에 때가 다시 붙는다. 물의 적심은 바짝 마른 옷보다는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는 옷이 더 때가 잘 붙는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래서 흡착에는 정점물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암기를 하면 좋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 염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염착이란 것은 뭐냐면 염료, 물감이죠. 물감이 빠져서 다른 옷을 물들이는 것을 염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옷과 하얀색 옷을 같이 빨았을 때 빨간색 옷에서 물감이 빠져서 하얀색 옷을 물들이는 거죠. 그것을 염착이라고 한다. 자, 다시 한 번입니다. 재오염의 원인은 부착, 흡착, 염착이라는 것이 있고, 자, 흡착은 다시 세 가지, 물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재오염이 잘 안 될 것이냐 하는 재오염의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색깔별로 빨래를 해라. 당연한 얘기겠죠?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흰색은 흰색끼리, 그다음에 소프의 농도, 비누의 농도죠. 비누의 농도를 좀 적당하게 한다. 너무 많거나 조금 쓰지 않는다. 그다음에 세탁시간도 적당하게 한다. 너무 짧거나 너무 길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오염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산의 수치네요. 산의 수치를 가급적 높지 않게 유지해라. 0.3%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산가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화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건이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오면서 산소와 결합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맥주 같은 것을 딱 땄을 때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죠? 그런데 처음에 다 먹지 못하고 조금 남겨서 다음에 먹으려고 하면 벌써 남아있는 그 맥주에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와서 맥주의 맛을 어느 정도 살짝 바꿔놓죠. 자, 이런 것을 산화의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럴 때 산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산화가 얼마큼 많이 진행이 됐느냐, 적게 진행이 됐느냐, 그런 것을 산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산가, 얼마큼 산화가 많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산가를 0.3% 이내로 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액의 순환을 좋게 하고 청정장치로 용제를 깨끗하게 계속 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탁소 내에 드라이클닝 기계가 있고 드라이클닝 기계 안에 때를 지우는 약품 용제라는 것이 있더랬죠. 자, 이 용제는 세탁소 사장님이 계속 순환을 좋게 하고 깨끗하게 약을 집어넣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늘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제가 깨끗해야 그 용제에 빨래를 했을 때 때가 잘 지워지겠죠. 그래서 손님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오시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청정장치를 써서 깨끗하게 하는 장치를 써서 용제는 계속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때 용제 색상은 뽀얀색, 청주 색깔이 가장 좋다. 그다음에 조금 쓰다 보면 맥주 색깔로 바뀌는데 맥주색이 되면 거의 한 개,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제 바꿀 준비를 하라는 얘기고요. 조금 더 써서 시커멓게 콜라색으로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불량이니까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 재오염된 세탁물. 자, 재오염된 옷은, 세탁물은 옷을 얘기하죠. 재오염된 옷은 소프라고 하면 세제를 얘기합니다. 세제를 사용하면 복원,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오염과 어떻게 하면 재오염이 안 되는지, 재오염의 방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재오염률과 세정률의 계산, 측정,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능사 시험이 다른 시험보다 일반적으로 쉽다고 얘기를 하죠. 그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세탁기능사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영어라든지 또는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좀 더 쉽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계산 문제가 아주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간단한 계산 문제는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한 계산 문제 중에 재오염률과 세정률의 계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오염률부터 설명을 드리죠. 자, 재오염률은 공식이 원포 반사율 분의 원포 반사율 빼기 세정후 반사율 곱하기 100,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정률을 계산할 때 세정률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에서 보다시피 원포 반사율 빼기 세정 전 반사율 분의 세정 후 반사율 빼기 세정 전 반사율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이 좀 길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잠시 후에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이때 먼저 말의 뜻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처음에 원포 반사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포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공장에서 나왔을 때 그 깨끗한 천을 원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원포들은 반짝반짝 깨끗하기 때문에 반짝반짝거리는 반사율이 아무래도 높겠죠. 반사율 수치가 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원포 반사율이라고 하죠. 자, 이런 깨끗한 천을 오래 입었다. 오래 입었으면 때가 묻겠죠. 때가 묻어서 반사율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직 빨래하기 전에 더러운 상태에서 그 반짝반짝거리는 정도를 우리는 세정 전 반사율이라고 하고 있죠. 세정 전 반사율.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더러워진 세정 전 반사율 천을 한번 빨죠. 한번 빨면 아무래도 반사율이 더러워질 때보다는 조금 더 깨끗해지겠네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하죠? 세정 후, 빨래 후의 반사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사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포, 제일 처음에 공장에서 나왔을 때 깨끗한 천 반사율. 자, 옷을 오래 입어서 더러워졌을 때 그 세정 전, 빨래 전의 반사율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빨래 후에 조금 더 깨끗해진 세정 후 반사율, 이렇게 세 가지는 이해를 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오염률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자, 시험에 첫 번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포 반사율이 40%이고 세정후 반사율이 38%일 때 제오염률은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대로 그냥 위 공식에 반영하면 되겠네요. 원포 반사율이 40이죠? 밑에 게 40, 이게 40이네요. 자, 그래서 다시 또 위에 원포 반사율, 요거죠? 자, 원포 반사율 또 40이고요. 빼기 세정후 반사율 38이네요. 자, 그래서 40 빼기 38은 2죠. 2에다가 100을 곱하면 200이고요. 200을 40으로 나누니까 답은 5%가 되겠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공식은 좀 어려워 보여도 실제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죠. 자, 이번에는 세정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원포 반사율이 80이고 세탁전 반사율이 30이고 세탁 후 반사율이 60%일 때 세정률은 얼마냐,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그대로 공식에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원포 반사율 요거죠. 원파 반사율이 얼마라고요? 80이네요. 세정전 반사율이 30이네요. 30. 자, 밑에 것은 80 빼기 30이 되겠고요. 위에 것은 세정 후 반사율이 60이네요. 60. 세정전 반사율이 30이네요. 그래서 위에 것은 60 빼기 30이 되겠네요. 자, 곱하기 100이 있고요. 자, 이것은 계산을 하면 60%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오염률과 세정률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요령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시험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면 제오염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 주면 제오염률, 이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면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가르쳐 주면 세정률을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쉽게 기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오염률과 세정률의 계산까지를 학습했는데요. 이때 또 마지막 한 가지 시험에 종종 잘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 제오염률 계산할 때 답이 한번 5%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제오염률에서 이 나온 답이 3% 이내, 몇 프로요? 3%, 3% 밑으로 나왔으면 빨래가 참 양호하게 잘 됐다는 거고요. 5%를 넘었으면 빨래가 좀 불량이다.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특히 이 3%가 잘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답이 3% 밑으로 가 있으면 참 좋은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오염률과 세정률의 계산까지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2과목 중에서 제2장 피복의 5점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